겠다. 그리고 제사는 신경 쓰지 말거라. 그동안 네 시어머니 생화에 참석해서 며느리 도리한다고 고생했어. 시아버지는 친구분에게 전화를 거셔서 보약으로 유명한 한의원이 어딘지 물으신다고 엄청 분주하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눈꼴 시리다는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달랑 너 하나인데 제사를 참석 안 해? 일부러 너 오기 편하라고 주말에 제사 지내는 거 몰라? 배려 다 해주는데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너만 힘들어? 어머님도 저 제사 음식 가리킨다고 안 도와주시고 저 혼자 하라고 하시잖아요. 추석 포함 계속 저 혼자 제사 음식 다 했어요. 근데 더는 못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대상포진 한번 걸려봤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도 면역력 안 좋아져서 다시 걸릴까봐 무서워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 지 시아버지한테 온갖 애교 아양 다 떨어서 시아버지 홀려놓고 며느리 돌이 슬쩍 안 한다는 모양새 봐라. 며느리가 제사 참석을 안 하면 조상이 노하셔. 너 하는 뻔세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차시겠니? 삼신이 너한테 점지는 제대로 해주시겠어? 두고 봐라. 너희 애도 절대 안 들어설 거다. 시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하셔서 난리가 나셨고, 제게 조상님이 노하셔서 애가 안 들어설 거라고 악담을 하셨어요. 보약 잘하는 한의원에 수소문하던 시아버지와 같이 있던 남편 아주버님이 그런 시어머니의 악담에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 사람 예전에 대장포진 걸려서 죽다 살아난 사람이야. 엄마가 자꾸 이 사람 들들 볶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면역력 떨어진 거 아니야. 내가 며느리를 못 살게 굴어서 며느리 건강이 나빠졌다는 말이야. 제사 참석 안 하겠다는 네 마누라는 문제가 없고. 나 지금 엄청 부끄러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한테 애 안 들어선다는 악담이나 하는데 그건 나한테도 악담이나 마찬가지잖아. 이 여편 내가 벌써 노망이 났나? 며느리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해. 새아가 당분간 시댁에 발붙이지 말고 네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말어. 우리 새아기 건강이 우선이다. 시아버지께서는 제 건강이 괜찮아질 때까지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제게 악담을 퍼붓는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후라 시아버지 말씀대로 시댁에도 당분간 안 가고 건강관리에만 신경을 썼어요. 마음에 안정이 되니 애 절대 안 들어선다고 악담을 하시던 시어머니 말씀과는 달리 오히려 임신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을 하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엄청 신이 나셨고, 임신한 제게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데리고 가셔서 아주버님과 다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별이 딸이건 아들이건 아무 상관없다. 우리 집안에 손주가 태어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경사냐. 나도 늙었나 보다. 벌써부터 설레고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네. 아버님이 해주신 보약 덕분에 그거 먹고 건강도 모두 회복하고 마음도 편해지니 이렇게 새 생명이 찾아와 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복덩이야. 아주 복이 덩굴째 들어왔어. 성별은 아들이었는데 시아버지는 아들이건 딸이건 별 신경 안 쓰셨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는 말에 솔깃해하셨어요. 네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제일 잘한 게 바로 아들 가진 거니까 임신 동안 설치지 말고 얌전히 지내라. 그냥 몸 조심하라고 하면 될 것이지 말을 그렇게 못되먹게 해야겠어? 이봐라. 며느리는 참석 안 하는 제사 나 혼자 열심히 했어. 그러니 애도 이렇게 들어선 거야. 며느리가 잘해서 생긴 거겠어? 당신도 제사 싫다고 그 난리를 떨었으면서
왜 며느리한테 제사 지내라고 강요를 해? 나도 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며느리인 너도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거야?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 그날 시아버지는 제사용품을 모두 밖에다 내다 버리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제사 이야기 한 번만 더 꺼냈다가는 황혼에 이혼당할 줄 알라고 하시고 제 임신 소식 이후로는 시댁 제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애가 안 들어설 거라는 악담에 이어 제대로 된 애가 나오겠냐고 하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어머니 연락을 받지 않고 지냈어요. 시아버지 혼자서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간간히 용돈을 주시고 가시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마저도 그 사이에 시어머니를 뵈러 가지도 않았고, 근데 시어머니께서 문자로 한 번만 전화 좀 받아다오 라며 연락이 오셨어요. 저도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은 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도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의 친할머니기도 하니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죠. 그동안 잘 지냈니? 이제 배가 많이 불렀겠구나. 네가 통 나랑 연락을 안 해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한테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동안 저도 연락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먼저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니 저도 어머니는 연락 안 받은 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너 출산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사과도 할 겸 맛있는 것도 사줄 겸 좋은 카페에 바람 쐬러 가지 않을래? 내가 너 데리러 가마. 운전을 곧잘 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고 온다고 하시며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시기에 저도 선뜻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전화 오시기 전에 친정아버지께 제게 먼저 전화 오셔서 점심 먹자고 하셨는데 친정아버지는 그저께도 봤으니 시어머니를 만나겠다고 한 거였어요. 친정아버지도 그럼 촌에 아는 지인 보러 가겠다고 하시며 시어머니랑 잘 풀고 오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셔서 차에 올라타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어요. 어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 올봄에 어머님 뵈었던 것 같은데 벌써 11월 달이네요. 날이 꽤 추워요. 그래, 네가 나한테 연락 안 한 지도 벌써 7개월째다. 난 잘 못 지냈던 것 같은데 너는 얼굴이 반질하니 아주 잘 먹고 잘 지낸 것 같구나. 육아휴직하고 집에 있다 보니 혈색이 좀 돌아왔나 봐요. 그래도 어머님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네 그 입안의 새치혀는 여전하구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네가 먼저 시어머니 잘 있는지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사과하고 싶다던 시어머니는 제가 차에 타자마자 날이 선 듯한 말투로 제게 계속 말씀하셨고 분위기가 쌓여진 채로 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임신을 해서 그런지 졸음이 계속 몰려와서 시어머니가 운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하게도 깜빡 졸아버렸어요. 예, 너는 시어머니가 옆에서 운전하는데 잠이 오니? 일어나라, 다 왔어. 시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시길래 눈을 떴더니 주변에 카페가 있을 만한 곳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온통 산밖에 안 보였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카페는 한 개도 안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거예요? 저번에 너도 한번 와본 적 있을 텐데 손주 태어나기 전에 조상님들께 인사드리라고 데려왔다. 네? 카페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산소에 가자고 하시지 왜 아무런 말도 없이 오셨어요? 제사도 참석 안 하는 며느리 임신했다고 집에서 쉬는 꼴은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 꿈에서 조사님이 뭘 하시는 줄 알아?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고 엄청 꾸짖으시더라. 노하신 조상님 달랠길은 네가 벌초하는 수밖에 없으니 죄송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벌초하렴. 어머니,
저 옷도 얇게 입어서 산속이 춥기도 하고 제가 지금 만삭이라 이 몸으로 벌초는 무리인 것 같아요. 나는 처음부터 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세상 해맑은 척 가증스러운 웃음으로 내 아들과 내 남편한테 불려시처럼 하하호호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나는 30년 동안 힘들게 지내던 제사를 너는 안 지낸다는 게 너무 배 아프고 분해서 잠이 안 오더라. 어머님, 저는 어머님도 아버님도 모두 다 잘 지내고 싶었어요. 더 잘해드리고 싶고 이쁘게 보이고 싶었던 것밖에 없어요. 네가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쉬는 꼴은 더욱더 참아줄 수 없거니와 조상님들이 너 때문에 노하신 건 네가 책임질 일이야. 곧 손주 태어나니까 정성껏 인사드려라.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마음의 문이 어느 정도 열릴 틈은 있으시겠지.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와 진심으로 서로 웃어줄 날이 오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은 저만의 대단한 착각이었더라고요. 누군가는 저를 불려시, 그걸 넘어서 악기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다음 달이 출산일이라 그런지 그 충격에 배가 뭉쳐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차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떠난 그 자리에 혼자 덩그러니 산수 앞에 서 있었어요. 손주를 위해서 인사드리라기에 저도 그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천륜에 끊을 수 없으니 제가 이혼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우리 딸 사돈이랑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있어? 사돈도 자기 손주 가진 며느리랑 사이 틀어지기는 싫었나 보다. 그래도 이렇게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같이 바람 쐬러 가자고 하시는 거 보면 이 상황을 모르는 친정아버지는 제가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을 해소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아셨어요. 아빠, 시어머니가 나보고 벌초하라고 산소로 데려왔는데 벌초 다 하면 그때 차에 타라고 하시네. 근데 너무 춥고 배도 뭉치고 힘들어. 나 좀 데리러 와줘. 그게 뭔 소리야? 너를 데리고 산소에 가서 뭘 시켜? 만삭 임산부한테 벌초를 시켰다고? 휴대폰으로 내 위치 찍어서 보낼게. 나 빨리 좀 데리러 와줘. 배가 너무 아파. 시간이 흘러 친정아버지께서는 급하게 운전하셔서 오셨어요. 산소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저를 보며 친정아버지의 눈시울이 갑자기 붉어지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입고 있던 잠바를 저에게 둘러주시고 서둘러 저를 데리고 산소에서 내려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급하게 차에 내려 제게 달려왔어요. 너 뭐하는 짓이야? 하라는 벌초는 안 하고 사돈은 왜 부른 거야? 너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바람 쐬러 간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와 잘 풀었나 궁금했는지 바로 전화를 받았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 지금 만삭의 몸으로 당신 집안 성묘와 있어.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벌초하라고 시켰는데 벌초 안 하면 차 타고 집에 갈 생각 하지 말라고 하시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를 데리고 산소에 갔다고? 나는 왜 너랑 결혼해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오늘이 마지막 성묘가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지금 친정아버지가 나 데리러 오셨어.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죄송해서 못 살겠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남편에게 말했고 이혼하자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제가 만삭이라 이혼 못하실 줄 알았나 봐요.
이제 곧 이혼한 남편한테 데리러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친정아빠 불렀어요. 옆에 있던 친정아버지는 그럼 제 말에 분노하시며 두 주먹을 꽉 쥔 상태로 시어머니께 고함을 치셨어요. 아무리 남의 딸이라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만삭인데 어떻게 차도 안 다니는 이런 곳에 이 추운 날 우리 애 보고 별초를 시킵니까? 이제껏 우리 딸 시집가서 이딴 취급받았어요? 이런 집안에 내 딸 못 맡깁니다. 아니 바깥사돈 그게 아니라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제사도 안 지내 어른 공경할 줄도 몰라. 그래서 버릇 좀 고쳐놓으려고 데려왔습니다. 온 김에 조사님들에게 손 좀 무탈하게 낳아달라고 인사도 시킬 겸요. 사돈, 제가 지금 엄청 참고 있거든요. 우리 딸이 이딴 취급받을 애가 아닌데 이런 험한 꼴 당하게 하려고 애지중지 키운 거 아닙니다. 상황 파악 못하고 자꾸 헛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부로 사돈인연 끝내겠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저를 태우고 친정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사이 제 전화를 받은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정신없이 달려왔죠. 남편은 친정 부모님과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에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화가 덜 풀리신 듯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 없이 먼 곳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편은 급기야 시아버지까지 불렀어요. 시아버지도 이 사태를 파악하고 저희 친정으로 시아버지도 급하게 오셨죠. 아주버님도 덩달아 같이 따라왔더라고요. 무릎이 안 좋다던 시아버지께서는 친정 부모님에게 무릎까지 굽히시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런 모자란 집안에 차고 넘치는 따님을 믿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막내놈이 제일 잘한 효도가 우리 며느리 데리고 온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제가 우리 며느리 정말 아꼈습니다. 아주버님도 옆에서 덩달아 고개를 숙이며 저희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셨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저희 부모님과 제게 싹싹 빌고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용서를 구하시니 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에 친정 부모님과 저 또한 놀라서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워드렸고 여전히 무릎을 굽히고 용서를 비는 남편도 같이 일으켜 세웠어요. 마음이 약해진 저는 남편과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날 시댁에 가보니 심각한 표정의 아주버님과 화가 난 시아버지 그리고 죽상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당신이 첫째 며느리 그렇게 괴롭히더니 결국 이혼시키고 아직도 보고 싶어서 눈에 아른거리는 내 손녀도 못 보게 하더니 둘째 며느리 이혼한다고 난리치는 거 둘째 녀석이 우리랑 연 끊겠다고 선언하고 캐나다로 이민 가게 만들었지?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고함을 치시는 시아버지가 무서우신지 시아버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시고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근데 이제는 막내 아들마저 이혼시키려고 하는 당신이야말로 악귀야. 내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첫 손주부터 둘째 녀석 손주들까지 얼마나 예쁘게 크고 있는지 못 보고 있는 판국에 태어날 손주까지 못 보게 만들려고 이 여편네가 작정을 했지. 나는 다 잘 살아보려고 그랬어. 꿈에 조상님이 나와서 나를 호통시키기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서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이 집에서 당신이나 짐 싸서 나가. 황혼이혼이라는 거 남들 이야기인 줄만 알았더니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야. 뭐? 내가 이 집에서 30년 동안 재산 모시고 시집살이 한 세월이 얼만데
억울해서 이대로 못 나가. 내가 어딜 나가? 내가 이혼해줄 줄 알고? 이혼하자는 시아버지에게 완강하게 버티던 시어머니는 결국 시아버지에게 쫓겨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까지 걸어버리셨어요. 오갈 데 없어진 시어머니는 본인 친정에서 지내는 중이라고 했고요. 시아버지는 집을 파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내셨어요. 남편 또한 시아버지랑만 연락하고 시어머니랑은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이번 사건들로 깨달으신 게 있으신지 아주버님들을 통해 첫 번째 며느리였던 전 며느리 그리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 따로 전화해서 또 사과하셨다고 해요. 아버님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며느리들에게 미안해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하시고 아버님 혼자 사신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형님들은 간간히 손주들이 어떻게 크는지 정도는 아버님께 알려드리며 지내고 있어요. 둘째 아주버님과 둘째 형님도 저번 달에 잠깐 한국에 들려 아버님을 뵙고 그동안 훌쩍 커버린 손주들도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혼한 첫째 며느리는 참석을 못했지만 아주버님이 첫째 손녀도 같이 데리고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도란도란 북적하게 식사도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식사를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며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보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제게 미안하며 사과를 해오셨지만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도 않고 악어의 눈물같이 보였어요. 사랑만 받고 자랐던 제게 저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존재는 정말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 편에 서줘서 다행히 우리 아들은 온전한 가정 안에서 낳을 수 있었어요. 돌아가신 조상님을 모시는 일 또한 당연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모두가 좋은 쪽으로 협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님들 모시기를 중요시 여기던 시어머니는 결국 모시던 조상님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건지 말년에 자식들에게 효도받으며 살 팔자는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질투하신 건지 앞선 두 형님들에 대한 화풀이를 저에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힘들었으니 너도 힘들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저를 대하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시댁 이야기로 사연을 보내는 사연자가 될 줄 몰랐네요. 이런 제 사연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